연인 사이인데 이제 혼외자인 걸 알게 됐어요. 어떻게 대처하는 게 좀 현명한 방법입니까? 정우성 씨 예를 들면 만약에 1년여를 사귀었어요. 근데 헤어졌어요. 아기가 있대요. 사랑하지 않는데 아기 때문에 결혼하는 게 그 여자한테 행복할까요? 저는 아닐 것 같아요. 여자분이 애를 낳겠다고 하면 여성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남자가 능력이 되면 당연히 양육비를 대는 게 맞고, 여성도 그걸 오케이 하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정우성 씨 태도가 옳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지 않고 애 때문에 살아. 정우성 씨는 그렇게 될 경우 계속해서 바람을 필 가능성이 높아. 내가 볼 때는요. 그게 과연 아이에게 행복할 것인가? 굉장히 큰 퀘스천이 드는데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문가비 씨는 그게 행복할까요? 일반인들에겐 굉장히 힘든 선택이지만 그들에게는 맞는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걸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결혼이 그들에게는 지금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데, 이들은 만남이 그렇게 건강하게 만났을 것 같지 않아요. 그랬을 때 이 선택이 맞죠. 되게 짧게 만나고 끝났을 텐데, 관계만을 위한 만남이었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런 결혼이 건강할까요? 그러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저는 정우성 씨가 완전히 땡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정우성 씨가 어디서 그런 애를 얻습니까? 저는 아이를 얻는 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우성 씨가 완전 땡 잡았다고 생각하고요. 문가비 씨가 진짜 용기 있다고 생각해요. 생명을 포기하지 않은 그 용기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요. 진짜 박수 쳐드리고 싶고, 정우성 씨도 그걸 건강하게 받아들여서 책임지겠다는 태도를 저는 용기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외네요. 아, 그래요? 예. 이건 건강한 삶을 위한 선택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결혼이. 근데 둘의 결혼이 건강하지 않은 삶이 뻔한데 결혼이 된다는 거는 좋은 선택이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이들이 1년을 이상 사귀었다가 잠깐 싸워서 헤어졌어요. 근데 애가 생겼어요. 그러면 결혼해도 다시 사랑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겠죠. 그거랑은 다른 선택일 것 같아요. 비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타깝죠. 이게 비혼이라는 게 많아진 이유가 내 부모의 삶이 사회적인 환경 탓을 많이 해요. 집값의 문제다. 출산의 어려움,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대한 어려움 때문이다. 그것보다 저는 뿌리 깊이 심리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많이 해요. 내 부모가 불행했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해요. 나는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아빠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 저는 결혼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내 엄마 아빠가 행복했다면 나도 이런 가정을 이루고 싶어 라는 것 때문에 비혼이 많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엄마 아빠가 너무 불행하게 사니까 저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은 게 더 뿌리 깊다고 저는 생각해요. 집값의 문제보다. 얼마나 상처들이 클까? 내적인, 심리적인 그 안타까움이 더 크고요. 그걸 보고 자랐을 상처들이 더 클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그걸 보여주지 못한 기성세대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요. 결혼이 좋은 것으로 비춰지지 못한다는 게 안타깝고, 그 다음에 결혼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내 주니어에 대한 기쁨을, 그게 힘겹고 육아라는 것이 굉장히 어떤 고된 노동에 비유되는 이 현실이 저는 굉장히 막 슬프다 못해 비통한 마음이 들 정도예요. 왜냐면 저도 아이 둘을 키웠지만 저는 아이를 키우면서 행복했던 기억밖에 없어요. 제가 힘들었던 건 애가 아팠을 때 응급실 뛰어갈 때, 그랬을 때 말고는 온통 행복해요. 지금도 27, 21살짜리 아이들이 있으면 걔네들 보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하거든요. 걔네들이 태어나서 내가 왜 태어났는지 알 것 같고, 왜 삶이 행복한지 저는 배웠거든요. 그 행복을 고된 육아라는 걸로 표현하고, 애를 낳으면 불행해질 것처럼 비유해서 비혼과 무출산을 주장하는 이 시대가 안타까울 뿐이에요. 그래서 그게 비혼이 많아지는 이유가 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또 사회를 굉장히 힘들게 할 거라는 거, 더 어둡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더 어려워질 거라는 게 보여져서 이게 다 기성세대의 책임인 것 같아서 굉장히 좀 미안하고 마음 아프게 생각합니다. 20대 젊고 예쁜 여성분들이 유부남들을 만나는 이유는 어떤 심리입니까, 그게? 요즘 세태는 꽃뱀의 세태보다 스폰의 세계가 더 많습니다. 그 스폰을 해주는 엔터테인먼트 회사가 있어서 60대, 70대 그 대표들한테 20대의 여자들을 소개시켜주고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를 받습니다, 여자들이. 그래서 실제로 제가 상담 사례가 많아요, 이 사례는. 그래서 1,000만 원을 받으면 엔터테인먼트에서 30%를 가져갑니다. 그래서 20명의 여자를 데리고 그 60대, 70대 나이 드신 대표님들께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는 걸로 1,000만 원씩. 그래서 그렇게 많이 만나셔서 아내분들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60대 되시는 아내분들이 이러고 있는데 상간소송을 어떻게 하면 되냐라고 상담을 해오세요. 그래서 그 20대 분들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막 이렇게 하셔가지고 문제가 되는 사례가 요즘에 많아요. 왜 만나겠습니까? 20대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을. 돈이 아니면 만나실 필요가 없죠. 요즘 골프장은 어떤 게 있냐면 그 스폰 받는 여성분들이 하루에 100만 원을 받고 골프를 치고 잠자리까지 가는 코스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업소 여성분들이 많이, 젊은 여성분들이 낮에 많이 오고요. 일주일에 한 번 만나는 남성분이 있고, 낮에는 업소를 가거나 골프를 가서 100만 원을 받고 골프를 치고 접대를 하고 100만 원을 받고 아르바이트 하는 여성분 사례를 제가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케이스가 꽤 많다고 보시면 돼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남들이 뭐라고 생각하는 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피디님. 일상을 살게 되면 나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가 드러나요. 결혼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변했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건 변한 게 아니라 일상을 살기 때문에 나를 챙기게 되는 거예요. 연애는 일상이 아니에요. 상대방을 먼저 생각해 줄 수 있는 거예요. 결혼은 일상이에요. 나를 챙길 수밖에 없어요. 동거는 연애와 결혼의 반반의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일상이 아닌 것의 혼합이죠. 상대방을 생각해 주는 생활을 하긴 해요. 그래도 일상이 들어있다 보니까 결혼 생활의 반은 볼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또 달라요, 동거하고. 동거는 좀 더 재밌어요. 그런데도 너무나 이기적인 모습을 보일 때 좀 포기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결혼을 안 하게 돼도 훨씬 나을 것 같아요. 반만 받는데도 저 정도면은 결혼하면 더 할 거라는 확신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반만 받는데도 저렇게 잘해줘요. 그럼 결혼하면 더 잘해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요. 어떤 함께하는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거잖아요. 누구는 손해고 누구는 손해가 아니고 이런 관점으로 바라볼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러 여자를 계속해서 만나는 사람은 중독적인 관계 중독, 성중독인 사람이 더 많아요. 이런 사람을 고치기가 더 어려워요.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먹으려고 할 때 두렵잖아요. 무슨 맛인지.